엄마와 함께 동물 카드를 보던 유나가 갑자기 움찔하며 거부 반응을 보인다. 유난히 악어를 무서워하는 유나는 사진 속 악어를 보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. 엄마한테 뽀뽀했죠. 엄마와 기분 좋게 입 맞추며 놀고 있는 19개월 채령이. 이게 뭐지? 함께 놀아주던 엄마가 마스크팩을 쓰자 잘 놀던 채령이는 무섭다고 공포를 느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. 왜 엄마야? 엄마 예뻐지려고. 왜 엄마 예뻐지려고. 엄마 예쁘다. 왜 엄마 예쁘잖아. 실제 상황과 가상의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기들은 마치 실제 악어를 본 것처럼, 또 마스크팩을 한 사람이 엄마가 아닌 유령이라도 되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, 유나와 채령이는 왜 실제가 아닌 사진이나 가면을 보고도 무서워할까? 여기 실제 사과를 찍어둔 그림책 한 권이 있다. 생후 10개월 된 아기들은 이 그림책을 보며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었는데, 사과 그림을 보고 마치 실제 사과를 본 듯 자꾸만 손으로 잡으려고 한다. 이런 행동은 이 시기에 어떤 특정한 아기가 보이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다. 평범한 10개월 아기들은 누구나 이렇게 실물과 사진을 구별하지 못하는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이다. 그렇다면 아이들은 언제부터 실제와 그림을 구별하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걸까? 제작진은 이러한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. 여기 아이들이 실제로 놀 수 있는 크기의 방이 있다. 그리고 이 방을 그대로 크기만 줄여놓은 소형방을 만들어 놓았다. 먼저 만 3세 된 아이들에게 소형의 방을 보여주면서 과제를 하나 주었다. 뿡뿡이도 있고. 와, 이 뿡뿡이가 어디로 가지? 집에. 집으로 가나? 한번 잘 봐봐, 뿡뿡이를. 피아노를. 혜윤아 어디로 갔어? 피아노. 띠틀 뒤에 숨은 뿡뿡이를 혜윤이가 찾아서 교사는 소형방의 띠틀 뒤에다가 인형 스티커를 숨기는 걸 보여주었다. 그런 다음 실제 방에 들어가 인형을 찾아오라고 했는데, 아이는 실제 방에 들어가서 띠틀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놀이기구를 살펴보다가 결국 인형을 찾지 못했다. 즉 아직은 실제 방과 모형의 방을 연결짓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. 또 다른 만 3세 된 남자아이. 이 아이에게도 같은 상황을 주었는데 아이는 교사의 요구를 잊어버린 듯 그냥 놀기만 하다가 나와버렸다. 그렇다면 만 4세 된 아이들은 과연 숨겨진 인형을 찾아올 수 있을까? 아이는 실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띠틀 뒤에 숨어있는 인형을 찾을 수 있었다. 또 다른 남자아이 역시 방에 들어서면서부터 띠틀을 향했고 쉽게 인형을 찾았다. 이 아이들은 실제 방과 모형의 방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. 그렇다면 실제 방에서 인형을 찾지 못했던 만 3세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는 걸까?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. 이게 뭐지? 야옹이. 야옹에서만 보이는구나. 와. 혜윤아 안녕. 안아주니까 너무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고양이 좋다. 인형을 보여준 후 안아보고 만져보면서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.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이 인형이 고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다. 얼마 후 고양이의 얼굴에 개의 가면을 씌웠다. 그 사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안아보고 만져봤던 고양이 몸은 그대로 볼 수 있었고 얼굴만 가린 후 개의 가면을 씌웠는데 아이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? 이게 뭘까? 멍멍이. 멍멍이. 와, 이 멍멍이는 어떻게 올까? 멍멍. 멍멍. 멍멍아 안녕. 멍멍이 안녕. 여기 뒤에서 아이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멍멍이 강아지라고 대답하며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였다. 얘들아. 같은 상황을 5세 된 아이들에게 실험해보았다. 고양이? 와. 이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? 이 아이들은 과연 가면을 쓴 고양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? 난 알겠다. 강아지 모양을 씌운 거예요. 강아지 모양은 씌운 것 같아? 씌운 거 같잖아요.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.
만 3세 된 아이들과는 달리 5세 아이들은 가면을 씌운 고양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. 그렇다면 3살 무렵의 아기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걸까?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상황을 주고 살펴보기로 했다. 아이가 방 안에서 자유롭게 자동차를 타며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. 잠시 후 아이를 방에서 데리고 나가 아이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크기가 작은 모형 자동차로 바꿔놓았다. 그리고 아이를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퀴즈! 그렇다면 3세 된 아기들은 모형 자동차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? 1번 모형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갖고 논다. 2번 모형 자동차에 타려고 한다. 3번 모형 자동차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. 4번 큰 자동차가 없어졌다며 자동차를 내놓으라고 애쓴다. 네, 아우, 재밌어요. 네, 그러게 말해 정말 신기합니다. 애들은 확실히 보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리죠.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 눈앞에 보여도 그걸 믿지 않는 무슨 꽁꽁이 속 같은 게 있잖아요. 저 뒤에 뭐가 있지?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박 선생님, 아이들과 어른들은 확실히 좀 다른 형태가 되네요. 예. 예, 그렇습니다. 아이들은 사물을 볼 때 보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이 따로따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외향과 실제, 즉 어떤 대상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능력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항상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. 겉과 속을 구별해야 되고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제 아이들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아이들을 장난감으로 쓰는 소꿉놀이 할 때 그 소품으로 쓰는 뭐 피자나 과일 같은 그런 실제 음식은 아니지만 가짜 모형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걸 만약에 아이들이 구별을 하지 못한다면 진짜로 먹으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그럴 때 또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아까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마스크팩을 쓰셨는데 그런 것처럼 엄마가 그냥 아이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마귀알몸 가면을 쓰고서는 막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은 5세나 이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이 재밌어하면서 놀겠지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그걸 진짜로 알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요. 네. 자,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.